아닙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오해? 이 도둑년이 무릎 꿇어. 네? 무릎 꿇으라고 지금 당장. 2004년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버지, 제발. 한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더킹 그룹 회장 집무실 바닥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수연의 아버지 한정훈 회장이 쓰러져 있었다. 심근경색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간단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물컵에서 맡았던 묘한 아몬드 향을. 계모 최영숙이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던 그 새벽의 기억을.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수연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의 시선은 상주석 맨 앞에 앉은 최영숙과 그녀의 아들 박민재에게 쏠려 있었다.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분명 모든 것을 자신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었다. 더킹 그룹의 모든 지분과 재산은 아들 박민재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수연이 벌떡 일어났다. 최영숙이 비웃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앉아, 수연아. 내 아버지의 유지야. 거짓말.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증거라도 있어? 어린 것이 버릇이 없네. 그날 밤 수연은 회사 금고에서 10억 원이 사라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누군가 그녀의 지문이 찍힌 현금 봉투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재판은 신속했다. 언론은 재벌 상속녀의 횡령을 대서특필했고 수연은 아무런 변호도 받지 못한 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 판사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방청석의 박민재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출소 후 수연은 빈털털이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낸 그룹은 이제 남의 것이 되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22세 정가자라는 낙인뿐이었다. 인천공항 출국장. 수연은 마지막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청담동 방향에서 빛나는 더킹 그룹 본사 건물에 불빛이 보였다.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그때는 그녀는 비자 한 장과 마지막 남은 50만 원을 쥐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2024년 11월 서울. 김미화 씨 맞으시죠? 오늘부터 25층 임원실 청소 담당입니다. 더킹 그룹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낡은 파카를 입은 중년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지쳐 보였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쉰 목소리,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청소 노동자였다. 하지만 이 여자가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그녀의 가방 속에서는 최신형 아이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블랙 로터스 캐피탈, 아시아 HQ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제니퍼, 오늘 밤 작전 개시하는 거 맞죠? 이어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수연은 낮게 답했다. 드디어 시작이야, 데이빗. 20년이었다. 한수연은 미국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맨해튼의 한인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밤에는 온라인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그녀의 재능은 곧 드러났다. 2년 만에 월가의 작은 투자사에 입사했고 그로부터 5년 만에 억대 딜을 성사시키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3년 전 그녀는 자신의 사모펀드 블랙 로터스를 설립했다. 아시아 부실기업 인수 전문.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냉혈한 투자자로 소문났다. 이제 그 블랙 로터스가 표적으로 삼은 기업은 더킹그룹. 박민재의 무능한 경영으로 부도 직전까지 몰린 이 회사는 수연에게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재와 최영숙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범죄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수연은 자신이 직접 회사에 잠입하기로 했다. CEO가 아닌 청소부로. 첫 출근 날 밤 10시. 수연은 청소 카트를 끌고 25층에 도착했다. 대리석 바닥, 호화로운 인테리어, 그리고 복도 끝에 회장실. 모든 것이 10년 전 그대로였다. 저기요, 새로운 아줌마. 갑자기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이 돌아보자 30대 초반의 여자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명찰에는 박지현, 전략기획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왜 아직도 복도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빨리 치우라고요. 회장님 곧 오신다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쓰레기통을 비웠다. 박지현은 청소부를 힐끗 보더니 휴대폰을 보며 복도를 걸어갔다. 수연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통화를 시작했다. 응, 나야. 그 서류 말이야. 회장님한테 보고하면 안 돼. 페이퍼 컴퍼니 거래 내역이거든. 알겠지? 내일까지 파쇄해.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은 채 묵묵히 쓰레기를 비웠다. 이것이 청소부의 힘이었다. 사람들은 청소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들 앞에서 기밀을 얘기하고 중요한 서류를 함부로 버리고 비밀번호를 큰 소리로 읽었다. 수연은 첫날 밤에만 3건의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1. 박민재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만든 페이퍼 컴퍼니 3곳의 명단. 2. 재무팀장이 버린 쓰레기에서 발견한 이중 장부 사본. 3. 인사팀 파쇄기에 걸린 채 버려진 비자금 조성 리스트. 그녀는 모든 것을 고해상도로 촬영하고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잘하고 있어, 수연.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3주가 지났다. 수연은 매일 밤 더킹그룹의 25층을 청소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USB에는 이미 박민재 일가를 감옥에 보낼 충분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야, 거기 청소하는 아줌마. 박민재의 목소리였다. 수연은 심장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대걸레를 잡고 돌아섰다. 네, 회장님. 지금 몇 시야?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죄송합니다. 금고 쪽 청소가 늦어져서. 박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수연에게 성큼성큼 걸어와 턱을 쳐들었다. 금고? 금고 근처에서 뭐해? 아, 아닙니다. 그냥 복도를. 거짓말. CCTV 확인했어. 너 어제도 금고 앞을 배회했더라고. 뭐야, 훔치려고? 아닙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왜? 이 도둑년이. 탁! 박민재의 손바닥이 수연의 뺨을 후려쳤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 수연의 입술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다. 무릎 꿇어. 네? 무릎 꿇으라고. 지금 당장. 수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박민재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20년 전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아, 맞다. 그때도 법정에서 무릎 꿇었지, 수연이? 수연의 눈이 커졌다. 박민재가 혹시 자신을 알아본 걸까? 하지만 박민재는 계속 웃으며 말했다.
우리 누나 말이야.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 감옥 갔잖아. 너네 같은 밑바닥 인생들은 원래 그래. 분수를 모르면 벌을 받는 거야. 그는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수연의 얼굴에 던졌다. 팁이야. 입 다물고 꺼져. 내일부터 안 봐도 돼. 넌 해고야. 박민재가 사라지고 복도에는 수연만 남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권을 주워들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조금만 더 참아. 수연은 구겨진 돈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복도를 떠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결기가 흘렀다. 다음 날 수연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한 상태였다. 건물을 나서는 길에 수연은 로비에서 한 늙은 경비원을 마주쳤다. 그는 70대 정도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는데 명찰에는 박진수라고 적혀 있었다. 김 씨 벌써 퇴근해. 아, 네, 해고됐어요. 뭐? 왜?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회장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옛날 회장님은 안 그러셨는데 옛날 회장님이요? 한정훈 회장님 말이야.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됐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다 이름 불러주시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시고 박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분 따님도 참 착하셨는데 수연 양 22살인가 어린 나이에 회사 일을 척척 해내더라고. 근데 감옥 갔다는 소문을 듣고 참 안타까웠지. 수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박 씨를 기억했다. 10년 전 그녀가 처음 회사에 출근했을 때 문을 열어주던 친절한 경비원. 박 씨, 아저씨는 수연 양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절대. 그 애가 그럴 리 없어. 누가 봐도 누명이었지. 근데 뭐 내가 증거라도 있나? 아무 힘도 없는 경비원이. 그때 로비로 박민재가 들어왔다. 그는 박 씨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박 씨. 왜 문 앞에 안 서 있어? 차 세울 데가 없잖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잠깐 자리를 비워서. 자리를 비워? 급여 받으면서 땡땡이야. 당장 나가. 회장님, 제가 30년을 30년? 그래서? 나이 먹었으면 더 부지런해야지. 당장 나가라니까. 박민재는 박 씨의 경비원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수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박민재가 수연을 돌아보았다. 뭐야, 넌 어제 해고시킨. 박 씨는 제 삼촌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삼촌? 야, 웃기네. 친척끼리 짜고 회사 좀 먹으려고 들어온 거야. 아닙니다. 박 씨는 30년 동안 성실하게 닥쳐. 너네 같은 건. 대체 인력 널렸어. 둘 다 꺼져. 박민재가 휙 돌아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박 씨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고맙네, 김씨. 근데 괜히 나 때문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연은 박 씨에게 명함 하나를 건넸다. 명함에는 제니퍼 안, 블랙 로터스 캐피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뭔가 걔 진짜 명함이에요. 아저씨, 저랑 같이 일할래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요. 박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바라보았다. 수연이 미소 지었다.
곧 다시 뵐게요. 그때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일주일 후 더킹그룹 이사회는 비상 소집되었다.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채권단이 법정 관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대로라면 다음 달에 부도입니다. 재무이사의 보고에 박민재는 책상을 쾅 내리쳤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당신들 월급 받으면서 뭐 했어? 투자자를 찾아야 합니다. 적어도 3천억 원은 필요합니다. 3천억? 누가 우리한테 그런 돈을 줘? 바로 그때 박민재의 비서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블랙로터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 블랙로터스? 모두가 술렁였다. 블랙로터스는 월가에서 전설적인 사모펀드였다. 아시아 부실 기업을 인수해 되살리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한 번도 한국 기업에는 손을 대지 않았었다. 그쪽에서 더킹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검토 중이라고. 5천억? 박민재의 눈이 반짝였다. 5천억이면 회사를 살리고도 남았다. 당장 미팅 잡아. 내일이라도.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블랙로터스 대표가 직접 실사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모든 장부를 열람하고 임원들과 면담하겠다고요. 박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장부를 보여줬다가는 그동안 숨겨왔던 비리가 들통날 수 있었다. 그건 좀 곤란한데. 거절하면 투자도 없습니다. 박민재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투자를 받지 못하면 회사는 망했다. 좋아. 받아들이겠어. 대신 문제가 될 만한 서류들은 모두 치워. 알겠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더킹그룹의 임원들은 밤새 서류를 파쇄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미 모든 증거의 사본이 수연의 손에 있다는 것을. 3일 후 더킹그룹 VIP 회의실. 박민재는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최영숙 명예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자리했다. 곧 오신답니다. 비서의 말에 모두가 문을 바라보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 2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아이보리색 샤넬 트위드 재킷, 루브탱 하이힐, 그리고 완벽하게 빗어 넘긴 긴 생머리. 선글라스를 낀 그녀의 분위기는 압도적이었다. 반갑습니다. 블랙로터스의 제니퍼 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우아했다. 박민재가 황급히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어서 오십시오. 박민재입니다. 이쪽은 저희 어머니. 알고 있습니다. 수연은 박민재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박민재는 수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세련된 여자를 자신이 알 리 없었다. 앉으시죠. 수연이 먼저 자리에 앉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앉았다. 수연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투자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더킹그룹의 지난 3년간 재무제표, 임원 인사기록, 그리고 주요 계열사, 거래 내역 모두 준비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여기 재무이사가 두꺼운 파일 몇 권을 내밀었다. 수연은 파일을 펼쳐보며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10분 후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재미있네요. 네, 이 재무제표 말입니다. 2022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현금 흐름은 오히려 감소했네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재무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니까 혹시 분식회계는 아니겠죠? 분식이라니요. 그런 일은 절대. 그럼 증명해 보세요. 해당 분기의 실제 거래 명세서를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준비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수연이 싸늘하게 웃었다. 박민재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제니퍼 대표님,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착오요? 3년 동안 계속된 착오라면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건 솔직히 말씀하시죠, 박 회장님. 더킹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최영숙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제니퍼 씨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 왜 왔습니까? 우릴 놀리러? 수연이 최영숙을 바라보았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계모의 얼굴. 수연은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답했다. 놀리다니요. 저는 항상 진지합니다. 최 회장님, 다만 정확한 실사 없이는 단 1원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실사를 하세요.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수연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대형 스크린에 문서 하나가 떴다. 그럼 이건 뭡니까? 스카이 인터내셔널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50억 원. 이것도 정상적인 거래입니까? 박민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건 어떻게? 제가 어떻게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래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수연은 일어서서 가방을 챙겼다. 투자권은 보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저희 펀드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박민재가 다급하게 수연의 앞을 막아섰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수연은 박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가득했다. 수연은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띄었다. 좋습니다. 일주일, 그때까지 깨끗한 장부를 준비하세요. 불가능하시겠지만. 수연은 박민재를 지나쳐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박민재는 주저앉았다. 어떡하지? 어떻게? 최영숙이 차갑게 말했다. 증거를 모두 없애. 지금 당장. 그날 밤 수연은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제니퍼, 박민재가 증거인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만 파쇄 차량이 3번 드나들었어요. 수연의 오른팔인 데이빗 최가 보고했다. 미국에서 함께 일해온 동료였다. 예상했던 대로야. 하지만 너무 늦었어. 우리가 이미 다 확보했으니까. 수연은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거기에는 더킹 그룹의 모든 비리가 정리되어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23건, 정치인 뇌물 공여 리스트, 분식회계 증거,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및 갑질 기록, 그리고 한정훈 전 회장의 사인에 대한 의문점들. 이 정도면 박민재와 최영숙을 모두 처벌할 수 있어요. 아니, 아직 부족해.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럼
주주총회야. 모든 주주와 언론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야 해. 그래야 진짜 끝나는 거야.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주총회는 2주 후죠. 그때까지 뭘 하실 건가요? 박민재를 더 조이는 거지. 그가 발악하게 만들어야 해. 다급해질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하니까. 수연은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독세청 조사국입니까? 제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박민재 회장님과 최영숙 명예회장님이 지난 20년간 저지른 범죄의 목록입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일주일이 지났다. 박민재는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갑자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왔고 금융감독원에서도 회계감사를 시작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고 언론에는 더킹그룹 부실 경영 기사가 쏟아졌다. 회장님,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하한가 직전입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협력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지급금이 200억 원이 넘는다고 쏟아지는 악재에 박민재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블랙 로터스는? 제니퍼 하는 뭐래? 연락이 안 됩니다. 아예 전화를 받지 않으세요. 제기랄. 박민재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렸다. 바로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제니퍼 한 대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내일 오전 10시 명동 소재 법무법인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투자 계약서에 사인하자고. 박민재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정말 투자를 해준다고? 네, 그런데 그런데 뭐? 조건이 있답니다. 회장님과 최영숙 명예회장님의 경영권 일부를 양도하라고. 경영권? 얼마나? 49%입니다. 박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49%면 사실상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투자를 받지 못하면 내일 당장 회사가 망한다. 알겠어. 받아들이겠다고 해. 계약일 전날 밤, 수연은 다시 한번 더킹그룹 건물에 있었다.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닌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경비원도 없는 야간, 수연은 마스터키로 25층에 올라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옛 회장실 앞에 섰다. 10년 만에 돌아온 이곳.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따뜻한 원목 가구는 사라지고 차갑고 화려한 대리석과 유리로 채워져 있었다. 수연은 아버지의 책상이 있던 자리에 섰다. 그곳에는 이제 박민재의 사진과 각종 트로피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 수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드디어 돌아왔어요. 약속했죠? 꼭 돌아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제 다 끝내려고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20년 전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수연은 그 액자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내일이면 여기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아버지가 꿈꿨던 회사로. 수연은 방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불을 껐다. 다음 날 오전 10시 명동 법무법인. 박민재와 최영숙은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늦으시네요, 제니퍼 대표님이. 최영숙이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다. 오늘 그녀는 검은색 생로랑 수트를 입고 있었다.
장례식에 입는 것 같은 색이었다. 기다리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수연은 자리에 앉으며 계약서를 밀었다. 5천억 원 투자, 그 대가로 경영권 49%를 블랙 로터스에 양도. 조건은 명확합니다. 박민재가 계약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률 용어로 가득한 조항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 이 조항은 뭡니까? 중대한 비리 발각 시 경영권 100% 자동 이전? 표준 조항입니다. 혹시 비리가 있으신가요? 아니. 당연히 없죠. 그럼 문제 없겠네요. 수연이 펜을 내밀었다. 사인하시죠. 오늘 안에 계약을 완료하셔야 내일 자금이 들어갑니다. 박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최영숙이 그의 팔을 꼬집으며 속삭였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사인해. 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사인했다. 최영숙도 이어서 서명했다. 수연이 계약서를 회수하며 미소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럼 내일 주주총회에서 뵙겠습니다. 주주총회요. 네, 대규모 투자자로서 당연히 참석해야죠. 앞으로 이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니까요. 수연의 미소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박민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2024년 12월 15일 더킹그룹 주주총회. 대회의실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회사의 위기 상황 때문에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단상에는 박민재와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박민재는 마이크를 잡고 발표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가 화면을 바꾸자 블랙 로터스 투자 유치 성공이라는 제목이 떴다. 우리 더킹은 세계적인 투자사 블랙 로터스로부터 5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유동성 위기는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다. 또각, 또각, 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모든 사람이 돌아보았다. 수연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20명이 넘는 검은 양복의 수행원들이 따라왔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저게 블랙 로터스 대표잖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수연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 단상 앞까지 왔다. 박민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제니퍼 대표님, 오실 줄 몰랐습니다. 자리를 준비하지. 필요 없습니다. 수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박민재를 지나쳐 단상으로 올라갔다. 잠깐 여기는 이제부터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수연이 마이크를 잡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저는 블랙 로테스의 제니퍼 한입니다. 그리고 수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박민재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이 회사에서 쫓겨난 한수연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이 경악으로 술렁였다. 박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10년 전 무릎 꿇고 쫓겨날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 수연은 마이크 스탠드를 조정하며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닌 청소부? 관객석에서 누군가 의아해했다. 수연과 미소 지었다. 네, 청소부요. 지난 한 달간 저는 이 회사 25층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박민재 회장님, 기억하시죠? 김씨 아줌마요. 박민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한 달 전 자신이 뺨을 때리고 돈을 던졌던 그 청소부를 떠올렸다. 그럴 리가. 믿기 힘드시다면 영상을 보여드리죠. 수연이 손가락을 튕기자 대형 스크린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수연이 복도를 청소하는 모습, 그리고 박민재가 그녀에게 라떼를 쏟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왔다. 저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쓰레기통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각종 문서들이 나타났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정치인 뇌물 공여, 분식회계, 박민재 회장님과 최영숙 명예회장님이 지난 20년간 저지른 범죄의 목록입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박민재가 소리쳤다. 하지만 수연은 담담하게 계속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다. 20년 전 한정훈 회장의 사무실. 최영숙이 물컵에 무언가를 타는 장면이 나왔다. 이건 어떻게? 최영숙이 벌떡 일어났다. 수연이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제 아버지를 독살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깨끗이 지웠다고 생각했겠지만 회장실 숨겨진 카메라는 몰랐겠. 아버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설치해둔 거였어요.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진을 찍어댔고 주주들은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다. 살인자, 당장 체포해. 우리 돈 돌려내.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들어왔다. 박민재, 최영숙,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 위반 및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박민재가 발악했지만 수사관들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최영숙도 마찬가지였다. 끌려가는 박민재가 수연을 돌아보며 절규했다. 내가 다 꾸민 거지? 이 모든 게. 수연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권 지폐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당신이 한 달 전에 저한테 던진 돈이에요. 팁으로 드릴게요. 감옥에서 사식이나 사 먹어 동생. 박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이 분노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가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수연은 단상에서 모든 주주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 회사를 파괴하러 온 게 아닙니다. 되살리러 왔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더킹그룹 재건 계획입니다. 비리에 연루된 임원진은 모두 교체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을 모두 복직시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조금씩, 그리고 점점 더 크게. 저는 이 회사의 새로운 회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정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은 여기 계신 주주 여러분과 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수연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와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다. 박진수 경비원이었다. 이제 그는 깨끗한 양복을 입고 블랙 로터스의 명찰을 달고 있었다. 수연 양. 아니,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박씨 아저씨, 수연이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다. 감사해요. 아저씨가 저를 기억해 주셔서 그게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어요. 아닙니다. 수연 양은 원래
강한 분이셨어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때 아저씨는 믿어주셨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청담동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3개월 후, 더킹 그룹 본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비리 임원들은 모두 사라졌고 정직한 직원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회사의 주가는 안정을 찾았고 해고되었던 직원들이 복직했다. 25층 회장실. 수연은 아버지가 앉던 그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을 다시 아버지가 좋아하던 따뜻한 분위기로 바꿔놓았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박민재와 최영숙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박민재는 징역 15년, 최영숙은 살인 혐의까지 인정되어 무기징역입니다.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수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당신의 회사를 되찾았어요. 수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이 회사를 정말로 좋은 회사로 만드는 것. 그게 제 다음 목표예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불을 켜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서울의 석양을 바라보았다. 10년의 어둠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빛이 시작되고 있었다. 6개월 후, 수연은 더킹 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마치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이양했다. 그녀는 약속대로 회장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마지막 출근 날 수연은 25층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청소 용역 사무실로 향했다. 저기, 젊은 청소 노동자들이 쉬고 있었다. 수연은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아,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제가 한 달 정도 여기서 청소 일을 했었어요. 그때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앞으로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모든 청소 노동자 분들의 급여가 20% 인상될 거예요. 그리고 4대 보험과 복지 혜택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청소 노동자들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여러분 덕분에 이 회사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받으셔야 할 대우예요. 수연은 그들과 악수를 나눈 후 건물을 나섰다. 로비에서는 박진수 씨가 다시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다. 수연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박씨 아저씨, 왜 다시 경비원? 제가 블랙 로터스에서 일하는 건 맞지 않더라고요. 역시 저는 여기가 편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니까요. 그리고 수연 양이 만든 이 회사를 지키고 싶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제 인생의 작은 영웅을 만나게 해주셔서. 수연은 건물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더킹 그룹의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수연은 가방에서 옛날 청소부 명찰을 꺼냈다. 김미화라고 적힌 그 명찰을
그리고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다. 안녕, 김씨 아줌마. 당신 덕분에 제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녀는 걸음을 옮겼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빗자루를 든 CEO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한수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